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자, 우리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니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기타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매크로 생성하는 그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차트를 이제 수정하는 그 문제,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그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그 시트로 지금 이동을 했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표에서 다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화문서에다가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2의 4번에서 2의 1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2의 4번이 지금 요 셀이 있고요. 2의 11번까지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요. 이 영역에다가 상품명별로 판매 총액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의 이름은 판매 총액으로 하래요. 그때 우리가 여기다 이제 판매 총액을 계산하는데 그때 판매 총액은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 그렇게 하래요. 우리 판매 가격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고 우리 판매 수량이 이곳에 들어있으니까 이 두 개 값을 곱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삽입에 우리 일러스트레이션 이곳에 보게 되면 도형이라고 있고 그곳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도형이라고 있는데 기본 도형의 사각형 중에 우리 빗면 얘를 이제 우리 동일한 시트 G3에서 G4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우리 G의 3번이다 4번이다 그 셀이 지금 요 영역이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 사각형 빗면 그걸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판매 총액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해당 도형을 클릭할 때 판매 총액이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형을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죠. 해서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일러스트레이션 이곳에 있죠. 이곳에서 우리 도형이요. 도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보면 우리 기본 도형하고 지금 이곳에 있어요. 해서 이 기본 도형에서 우리 빗면이요. 우리 사각형 중에 빗면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 G3번부터 시작해서 G4번 그 영역에다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우리가 도형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죠.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판매 총액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매크로 이름에다가 우리 판매 총액이요. 판매 총액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기록 단축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 이곳에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아래쪽에 상태 표시를 보니까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지금 현재 켜져 있다.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매크로를 만들 때 문제 시킨 것만 그것만 이제 딱 이제 우리가 수행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2의 4번 셀을 먼저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는이라고 먼저 써 주고요. 그 다음에 판매 가격 곱하기 우리 판매 수량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판매 총액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셀까지 쭉쭉쭉 우리가 채우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할 거 다 했으면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셀들 있죠. 아무것이나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에서 시킨 거 다 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상태 표시줄에서 우리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만든 이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판매 총액으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 편집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죠. 그랬더니 이 도형 안에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판매 총액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글씨 써주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 도형 안에 이렇게 이제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C의 4번에서 C의 11번이요. C의 4번에서 11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판매 가격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2의 4번에서 2의 11번 영역이요. 2의 4번에서 2의 11번 영역은 우리의 판매 총액이 들어있는 이 영역이요. 이 두 개의 영역에다가 표시 형식을 통화로 지정하는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매크로의 이름은 통화로 하래요. 그때 우리 개발 도구의 컨트롤에 보게 되면 삽입이라고 있고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보게 되면 우리 단추라는 게 있는데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우리 G의 5번에서 6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G의 5번부터 G의 6번이 지금 요 두 개 영역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단추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만든 그 도형에 텍스트를 통화로 이제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단추를 이제 클릭할 때 통화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 도구 이곳으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우리 컨트롤의 삽입이요. 삽입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양식 컨트롤하고 윗부분에 있죠. 그때 첫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단추요. 해서 요 단추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G의 5번에서 G의 6번이요. G의 5, 6번에다가 이렇게 이제 단추를 쭉 그려주고 우리가 마우스 손만 땅 하고 띄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그때 여기다가 우리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통화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통화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록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매크로 이름이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맨 밑에 보니까 우리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고 맨 위에 보니까 여기도 기록 중지가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문제 시킨 것만 딱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의 4번 셀을 먼저 한번 클릭해주고 C의 4번부터 우리 C의 1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우리가 2의 4번부터 2의 11번까지 이렇게 이제 영역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했으면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표시 형식이라고 있고 지금은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일반으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통화라는 거 이곳에 있죠. 해서 통화에서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싹 다 이제 통화교가 싹 다 이제 다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시킨 거 다 했으니까 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빈 셀 있죠?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이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이제 기록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 요 아이콘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해서 이제 매크로 기록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생성한 이 단추에 대해서 텍스트를 통화로 이제 입력하라고 했죠? 해서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우리가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글씨를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통화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또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단추에 이렇게 이제 통화라는 두 글자가 싹 다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세이브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화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매 가격 이 부분이랑 판매 총액 이 두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표시 형식을 일단 일반으로 먼저 고칠게요.
고쳐놓고 우리가 요 판매 총액 요거 이제 계산한 것도 우리가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서 키보드에서 이제 딜리트 키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싹 다 이제 지워줬습니다. 그러면 내 셀 포인터가 이제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판매 총액 요 도형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판매 총액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 통화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통화 기호가 싹 다 이제 붙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개 매크로 싹 다 이제 만들고 우리가 확인까지 다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작업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요.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가 있는데 그 시트에 우리 차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라. 신규를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때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평균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우리 평균이 노란색 표식이 있는 꺾은 전형이죠. 그리고 볼링이라는 그 요소가 있대요. 우리 볼링이 지금 이곳이죠. 얘네가 이제 제거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서 우리가 차트를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맨 위로 올라가서 우리 데이터를 봤더니 지금 이 전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평균 계열이 지금 이곳에 있고요. 우리 볼링이 지금 7행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요 두 개 빼고 나머지 영역을 이용해서 우리 차트를 이제 표현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쭉쭉쭉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서 평균하고 볼링 이 두 가지 빼고 나머지 것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오른쪽에 우리 데이터라고 있고 데이터 선택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데이터 범위를 수정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내가 얘를 이제 선택을 해도 돼요. 그래서 데이터 선택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우리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차트 데이터 범위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때 우리 범위 지정하는 그 단추요. 요 단추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우리 테니스 요만큼이요. 6월달 데이터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배드민턴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 지정할 거 다 해줬으면 우리 범위 지정 단추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더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범위 수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우리 차트 작성된 그 차트를 봤더니 아까 오른쪽 끝에 평균이라는 그 계열이 있었고 그리고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그 사이에 우리 볼링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이제 제거가 됐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범위를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차트 종류 변경이요. 차트 종류 변경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지금은 우리께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묶은 세로막 대형 이걸로 이제 바꾸라 그랬죠. 해서 우리 세로막 대형이요. 세로막 대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트가 뜨는데 그때 우리 첫 번째 요게 이제 우리 묶은 세로막 대형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이렇게 이제 차트의 종류가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그러고 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트에는 차트 제목이 없어요.
근데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이제 추가를 시켜서 그림과 같이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 요거 이제 찍어주고 우리 맨 앞에 보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이곳에서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 차트 제목 중에 우리 차트 위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차트의 제목이 차트 위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면서 차트 제목 얘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다고요.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차트 위에 주요 프로그램 강습 인원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이 써져 있죠. 그때 요 중간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있어요. 요를 이제 띄어쓰기 잘 구분해서 우리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차트의 제목을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아까 봤던 그 차트의 제목을 그대로 똑같이 띄어쓰기까지 해서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주요 한 칸 띄고 프로그램 한 칸 띄고 강습 인원 한 칸 띄고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그래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엔터를 눌렀더니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싹 다 이제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요 뒷부분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은 최대값을 이제 100으로 설정하고 기본 단위는 이제 2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거 보니까 이제 0부터 시작해서 10, 20, 30, 40 해서 90까지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로축을 한번 클릭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이제 축서식이요. 축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축서식 그 창이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지금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 우리 기본 단위는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최대값은 지금 90.0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요. 그리고 기본 단위요. 기본 단위 지금 이곳에 10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20이라고 입력해주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100이다, 20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더니 100.0, 20.0 그렇게 이제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다 바꿨으니까 축소시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표현이 되는데 그때 0, 20, 40, 60, 80, 100하고 20 단위로 그렇게 이제 커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차트에다가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 거는 기본 주 가로 눈금선만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이제 추가를 이제 시켜줄 건데 그때는 우리 차트 디자인에 차트 레이아웃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는 눈금선을 추가시킬 거니까 눈금선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기본 주 세로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추가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다가 그림자를 집어넣는데 안쪽 가운데를 그렇게 집어넣고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떠요. 그때 우리 테두리부터 좀 바꾸자고요. 지금 이곳에 테두리라고 있죠. 요거 이제 테두리,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맨 밑에 보게 되면 둥근 모서리라고 있어요. 둥근 모서리,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두리에 대한 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림자를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그림자는 여기 두 번째 효과라는 곳에 들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효과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여러 가지 효과를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 중에서 우리는 그림자를 집어넣을 거니까 그림자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여기서 미리 설정해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우리 안쪽이 지금 이곳에 있죠. 안쪽에 우리 가운데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쪽에 가운데가 지금 얘겠죠. 해서 우리가 요 아이콘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안쪽 가운데하고 이렇게 이제 뜹니다. 이렇게 뜨는 이름 그거까지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버튼 눌러 닫아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 이제 수정할 거 다 해줬으면 이런 제목부터 시작해서 세로축이다, 우리 가로축이다, 그 다음에 범례다, 그리고 우리 그림 영역 이런 영역들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테두리가 됐든 그림자가 됐든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문제의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타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뭐 크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혹시나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해당 문제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